역설적이게도 음악은 예술 분야이고 치료는 과학적인 분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은 아주 주관성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며 창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음악을 듣다가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내가 좋으면 그 음악은 내 삶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긍정적 가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트로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았다가 트로트의 매니아가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치료는 과학적인 영역으로요, 아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편 타당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현상들이 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임상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과학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횟수를 반복해서 실험을 거쳐도 동일한 결과를 나와야 그것이 치료적 효과로 약이 되었든 병원에서의 어떠한 수술의 패턴이 되었든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 치료는 음악과 치료의 혼합이다. 그것은 예술이며 동시에 과학이다. 그리고 이 예술과 과학이 서로 교류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한국음악치료학회에서는 이렇게 음악치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음악치료는 음악 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와 정신 기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음악의 전문 분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음악 치료의 본고장인 미국 음악치료학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는 치료적인 목적, 즉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치료 환경 속에서 치료 대상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음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그 음악 치료하시는 분들도 중요한 세 가지 단어, 복원, 유지,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음악을 단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은 이 소리라고 하는 이 진동을 활용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좀 배우겠지만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어온 그 음악의 진동이 어떻게 우리 뇌의 구조까지 전달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감성과 감정까지 이어지는지 조금은 더 체계적인 의학적인 그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동, 리듬 공조, 공명, 운동 자극, 기억, 이런 감정, 음악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비빔밥을 만들 때 여러 재료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음악에 대한 여러 이런 재료들이 치료적 효과로 사람들에게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바로 치료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료사는 클라이언트, 이 내담자에 대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와 함께 이제 이 음악 치료의 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감정들이 주고받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클라이언트의 필요에 대한 부분을 이 치료사는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게 되고 보이지 않게
상호 간의 치료 동맹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 치료에 있어서 아주 이게 중요한 그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는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음악으로 클라이언트와 치료사가 함께 작업하는 것이다. 영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The client and therapist working together through music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health.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세 영역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client, 치료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 therapist, 치료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이 두 영역이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데는 through music, 음악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치료 과정, 치료 기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 진단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담자가 오게 되면 이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분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치료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떤 영역에 어떤 사람들을 치료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들이, 진단하고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떻게 이 체계적인 치료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텝 두 번째로는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죠. 진단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떠한 효과와 목적을 위해서 내가 치료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치료 계획이 수립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립되어진 이 계획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치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실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션들이 마치고 나게 되면 이제 그 치료사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 내담자에 대한 실제적으로 치료를 맡았던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또 사회교육가, 이런 분들이 함께 평가를 내려서 이분이 어떠한 상태로 지금 되어져 있는지를 함께 의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처음으로 내보내서 이 활동에 대한 결과가 없을 때는 다시 적용하는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the client, 이 클라이언트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 치료는 치료적 환경, 즉 음악적 활동을 통해 음악 외적인 목표, 즉 내담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음악 치료의 대상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여러 그 자료를 통해서 최근 들어서 이 사회 속에서 이러한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신장애, 정신질환, 정신병이라고 했던 것들이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환청이나 환각을 보기도 하고요, 감정 표현이 무뎌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언어와 행동을 하게 되죠. 저도 제 주변에 최근 들어서 이런 조현병의 증세를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제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죠. 아, 이분은 지금 현재 조현증 현상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좀 잘 주변에서 보살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특정한 상처, 또 특정한 경험, 사건들로 말미암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에 필리핀에서 7.9도의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물렀던 도시 안에 거의 10,000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1개월 정도를 그 도시에 머물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진이라고 해서 한 700번 정도의 여진이 이 땅을 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현상으로 보았던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밀폐 공포증 같은 트라우마 속에서 집에를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공원에 설치된 텐트 안에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 속에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학대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어린이 학대, 또 여성 학대, 노인 학대,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있죠. 이 학대를 받는,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남의 그 폭력에 의해서 짓눌려야 하는 그들의 내적인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하나의 그 치료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극성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분 장애. 너무나 이 성격적인 부분 안에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은 좋았는데 순간적으로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금방 우울했다가 또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적극적인 표현과 밝은 표현을 하고 있다가 자꾸 이렇게 변화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시오패스이죠.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약, 약물 남용자들도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고요. 교화 감호인, 이제 지금 교도소에서 재소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되고요. 영유아들도 우리의 대상이 됩니다. 자폐 범주성 장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폐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지적 장애,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익힐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독증 현상도 있고요. 수학이나 이런 아주 기초적인 공부를 하는데도 도저히 학습이 되어지지 않는 학습 장애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서 행동 장애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의자에 앉아있으면 2분 이상을 앉아있지 못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에게 음악을 하면서 작은 탬버린 같은 거나 작은 북을 주면서 그 리듬을 만들고 그것과 함께 음악 활동을 할 때 그 아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분, 10분 동안 그 일에 집중하면서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인 세션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점차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치료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복합장애는 여러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를 말합니다. 단기 보호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부모님들이 안 계셔서 고아원에 있다거나 요양원에 있다거나 아니면 미혼모 시설에 있다든지 아니면 성폭력 때문에 어떤 특수 시설에 있다든지 다양한 단기 보호 시설에 있는 분들에게도 음악 치료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방과후 수업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가족 치료, 가정 안에서도 엄청난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보이지 않는 큰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 문제, 아빠와 딸, 또 아빠와 아들, 또 엄마와 아들과 딸의 문제 등 여러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의 대상이 됩니다. 감정 서비스 종사자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여러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우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말기 환자들,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이분들에게도 음악 치료는 아주 효과적인 또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 질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파킨슨, 또 치매, 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츠하이머, 여러 다양한 질병들이 있죠. 특별히 혈관이나 또 노화로 인해서 오는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후우울,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있는 우울증에 걸려있는 산모들에게도 이 음악 치료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미숙아들에게도 이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미국에서 임상 실험을 했던 것인데요. 이 미숙아들에게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그렇게 울고 그렇게 칭얼대던 아이들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되면 엄마가 아이를 배웠을 때 그때의 어떤 그 산모의 아이를 위한 마음가짐, 그리고 정서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서부터 이 산모들이 그 아이들을 베게 되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을 먹었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이들은 다른 사회에 적응하면서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자신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남녀가 이렇게 사귀게 되었는데 이 탈북 주민인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전화를 해오니까 하루는 제가 아무래도 당신과는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그 남자가 대뜸 하는 말이 탈북한 주제에 이것저것 따지느냐, 이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남과 북의 다른 문화 속에서 또 이질된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마음에 겪어야 하는 그 눌림과 부담들이 음악을 통해서 함께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이 다문화 가정들에게도 필요하고요. 또 일반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든 병원들 필요합니다. 음악 치료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 또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삶을 찾기를 원하는 웰니스 이 영역에서도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요, 이 내담자는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진단과 증상이 다르죠. 과거 생활이 어땠는지, 그들의 지적 상태가 어떤지, 그 삶의 행동과 태도가 무엇인지, 또 사회 기술로는 어느 정도 이분들이 성취된 것이 있는지, 또 감정과 정서적으로, 문화와 종교적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삶의 태도와 또 음악을 선호하는 그런 기술적인 역량, 어느 분은 음악을 악보도 잘 읽고 또 최소한의 음악적 역량이 소양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음악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클라이언트의 현재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이 클라이언트를 진단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라이언트를 집단으로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으로 치료할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각 개인의 클라이언트마다 주 치료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치료 방법과 계획들을 설정하고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에 의해서 치료 환경들을 구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 치료 활동에서 음악 치료사의 역할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음악 치료사로서 가져야 할 조건이 무엇이냐? 이제는 그 치료사, the therapist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치료사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도와주는 헬퍼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치료사의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역량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이 치료의 모든 세션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담자,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어떤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 내담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사는 공감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이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이 치료사로서는 잘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에게는 아주 편하게 다가가서 안아줄 수 있고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분들이 짜증내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분들과 함께 웃음으로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치료사의 역량은 조건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성격과 기질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음악 치료와 또 의학적인 부분 안에 다양한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어야 더 전문적으로 이런 클라이언트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한국음악치료학회라든가 또 이런 전문 기관에 가보면 이 윤리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선서문이라든가 또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음악치료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 병원 의사와 같은 형태로 이런 윤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더 테라피스트는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또 이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군인, 경찰, 소방사 많은 분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사로서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나도 이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클라이언트 내담자에 대해서 그러한 그런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 이론은 임상적 실행의 근간이 되는 원리, 이론은 치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해 준다. 음악 치료사는 전문적 진보와 신뢰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적인 공부를 통해서 이제까지의 여러 임상과 또 이런 치료적인 데이터가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을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세션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치료 접근법이 치료사의 역할 그리고 음악의 역할, 이렇게 함께 동일한 선상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이 세 영역은 이 클라이언트 영역입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그 도움을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기술 및 기능 향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치료사가 느끼는 것은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부분 안에서 자기 만족도를 높여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 스트레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또 그것을 보고 배우고 하면서 기능이 향상되어지고 치료사이든 클라이언트든 보람을 느끼고 서로 변화되어져 가는 부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Through music, 뮤직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인간 행동이다. 음악의 영향력, 일시적 효과, 영속적 효과, 음악의 신체 생리적 영향력, 음악의 심리적 영향력, 음악의 사회적 기능. 이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갈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음악은 인간 행동이고 영향력이 있고 일시적인 효과도 있지만 영속적인 효과도 있다. 신체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건강한가 혹은 건강하지 아닌가? 아니면 더욱 건강함을 추구하는 건강 유지적인 입장인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인가? 아니면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까지를 건강의 개념으로 보는가? 어찌 보면 이 치료는 단순히 드러나 있는 질병의 신체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인 부분들까지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건강함까지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강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삶의 최상의 즐거움이죠. 음악 치료사가 음악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의 정신 건강과 재활을 돕는 비침습적 치료 방식이다. 음악 치료에서 치료는 의학적 중재는 아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비침습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로 메스로 우리 살을 째고 우리의 부러진 뼈를 고치기 위해서 비틀고 또 어떤 약과 어떤 붕대를 감고 이렇게 직접적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침습하지 않고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그 환자와 교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음악 치료는 의학적 중재는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그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돕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